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고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고 우리라고 못할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간 평가도 국민들이 수긍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 수도가 서 있게 될 때 저는 충청도에게도 축복이지만 현재 그 구라파 시설보다도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장막을 그들하 상상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약속. 그런 이유로 반드시 지켜지길 바라는 약속.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70년 대한민국 선거 역사는 공약과 함께한 역사일지도 모른다. 온갖 새들의 그동안 어떤 약속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고 또 얼마나 지켜졌을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리를 놔주겠다. 아스팔트를 깔아주겠다. 공장도 지어주겠다. 이른바 지역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기 시작한 건 1967년 국회의원 선거부터였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거 공약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사회였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계속 아슬아슬하게 이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1967년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대놓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지방시찰의 명목으로 각 지방을 가서 이 지역에는 이런 걸 해주겠다, 저런 걸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의 지방행정을 시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깊숙한 농어촌까지 몸소 돌아보고 했는데 가까우면서도 바다가 끼어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장항과 분산을 왕래하거나 짐을 나르는 등 교통이 몹시 불편했던 이 고장에 1900m의 커다란 다리가 놓여집니다. 꼭 지역 선심성 공약 때문만 아니겠지만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50.6%나 득표했고 지역구에서 103석, 전국구를 합쳐가지고 130석으로 개헌선인 117석보다 무려 13석이나 많아서 역사상 여당의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970년 10월 16일 45세의 김대중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남북한 화해와 교류 및 평화통일론, 향토 예비군 폐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육성회비 폐지, 사치세 신설, 학벌주의 타파, 전국도로의 포장, 그리고 헌법의 3선 조항 폐지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약은 간단했다. 앞으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나로서는 정부에서 물러나겠다. 이번 선거를 마지막 선거가 되게 하겠다는 그의 공약은 이행됐다. 선거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우연이었을까? 그해 발표된 한 노래가 인기를 끌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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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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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앞다퉈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 1987년. 각 정당들이 득표를 이익한 총력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의 공약은 파격적이었다.
크게 호응을. 민주화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중간 평가도 국민들이 수긍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중간 평가를 받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다. 1년밖에 안 되는 전통성 있는 민주 정부를 뒤엎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92년. 당시 화제의 공약은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주도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의 드라마를 쓴 주인공은 노무현 후보였다. 국토의 한 중심에 우리의 행정수도가 서 있게 될 때 저는 충청도에게도 축복이지만 전국의 지방 사람들에게 모두가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의 행정 기능을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이었다. 당시 충청권은 이회창 후보가 꽉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갖다가 충청권을 옮기겠다는 공약으로 판을 일시에 뒤집었다 할까요? 실제 충청도에서 노무현 후보의 투표율이 이회창 후보보다 더 높았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4대강 사업을 공약으로 제안한다. 구라파에서는 20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현재 그 구라파 시설보다도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분야의 공약으로 내세운 건 7%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7대 선진국 진입이라는 이른바 747 공약이었다. 잘 사는 대한민국을 약속한 이명박 후보는 압도적인 득표로 대통령이 된다. 민주주의가 이제 상당히 심화되면 될수록 이 공약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어떤 공약을 내놓느냐, 어떤 공약을 선택하느냐가 그 지도자의 자질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후보자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아이디어를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세운다. 이거는 아마 당선되는데 거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치러졌던 전국 동시 지방 선거들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당시의 시대를 읽을 수 있었던 바로미터였다.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의 최대 이슈는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복지였다. 당시 민주당 공약집 1번에는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자리했고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도 상위권에 있었다. 한나라당 10대 공약에도 복지 정책이 다수 포함됐고 365일 든든한 급식이라는 이름의 공약에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초중고에 전원 무료 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한나라당은 선별적 복지를 내세웠다. 2014년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안전이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치러진 까닭이었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최우선, 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라는 공약을 1번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은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강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최대의 이슈는 경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8년 지방선거 공약 1순위에 청년과 민생 그리고 경제를 내걸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역경제를 앞세웠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화제를 혹은 실소를 감출 수 없었던 공약들도 있었다. 이렇듯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지키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공약이 적지 않아 약속의 공약이 아닌 빌공짜의 공약이라는 비아냥도 들은 게 사실이다. 서구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제대로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이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현실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 스스로가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정치를 진정으로 발전시켜서 사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매니페스토 운동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약은 약속이다.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약속. 그동안에 공약 반만 지켜졌어도 진정 살만했을 거라고 혹자는 얘기합니다. 어쩌면 약속에 둔감했던 이전의 우리였기에 공허한 공약들이 남발됐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있을 많은 선거에 무수히 쏟아질 공개적인 약속, 공약.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 또한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